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셨어요? 입을 개면서 혹은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런 말 아니었나요? 아이고, 오늘도 되는 일이 없겠네. 이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인지 몰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안 모이네. 우리 같은 사람은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런 말들 참 익숙하시지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게 말버릇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새는 건 통장에서 새는 거다. 카드값이 많이 나가서, 병원비가 들어가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돈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살림이 빠듯한 거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살림이 넉넉한 집이랑 그렇지 않은 집을 오래 지켜보다 보면 참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집에서 매일 오가는 말에 어떤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이 붙는 집은 말이 다릅니다. 복이 새어나가는 집도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매일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집 살림이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도 그냥 좋은 말씀이시구나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집안의 흥망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 말씀이 결코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더군요. 여러분, 통장이 아니라 입에서 돈이 새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살림이 통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면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60대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 말버릇의 힘이 유독 더 커지는지, 그리고 우리 집엔 왜 복이 잘 붙지 않는 건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집엔 복이 붙지 않는지, 왜 말년이 되어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몇 번이나 한숨 쉬면서 신세 한탄을 했는지 말이에요. 정확히 숫자를 세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저 대략적인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전환점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말 곱게 하자는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살림, 우리 집안의 기운,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밥솥에서 김이 폴폴 올라오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거나 벌써 일어나서 텔레비전 아침 뉴스를 보고 있겠지요. 여러분은 밥상을 차리면서 어제 다 못한 설거지를 마저 하면서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이고, 이 집구석은 되는 일이 없어.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이지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혹은 가스레인지 불이 시원찮아서, 그런 사소한 짜증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우리 삶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자식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는데 몇 마디 안부를 묻다가 이내 이런 말이 나갑니다. 얘야, 이번 달은 정말 돈이 없다. 여기저기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고 엄마는 정말 힘들다. 자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뭐라도 도와드려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통화는 그렇게 무겁게 끝이 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습니다. 자식한테 괜히 걱정만 끼쳤나 싶은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인데 하는 억울함도 들지요. 오후가 되면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칩니다. 슈퍼 앞에서 혹은 동네 정자그늘 아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런데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어순새 남의 집 자랑. 아니, 정확히는 남의 집과 우리 집을 견주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옆집 며느리는 얼마 전에 새 차를 뽑았다더라. 저 집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몰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 이웃은 그냥 웃어 넘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하나 더 내려앉지요. 저녁이 되면 명절이나 제사 준비를 할 때가 있지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산적을 굽습니다. 손은 바쁘고 몸은 고단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날일수록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올해도 형편이 이 모양이니 제사상도 예전만 못하다. 자식들 오면 뭐라고 하나? 이런 말들이 부엌 안에서 계속 맴돕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통 옆에서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른 채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계셨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눕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텔레비전을 끄고 이불을 덮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하루의 고단함과 함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을 맴돌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 또다시 같은 말버릇으로 이어지지요.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살림을 꾸리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몸이 고되고 마음이 지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힘든 말, 한탄하는 말, 신세 한탄하는 말이 입에 붙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고 혹은 그냥 습관이라고만 여기고 계셨다면 사실은 그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안의 복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듯이 우리가 내뱉는 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들거든요. 그 말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 살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집과 그래도 오늘 하루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는 집. 이 두 집의 분위기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은 밥상이라도, 같은 반찬이라도 그 밥상 앞에서 오가는 말이 다르면 그 집의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느끼는 분위기도 다르고 이웃이 놀러 왔을 때 느끼는 온기도 다르지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저 습관이라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의 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런 말버릇이 실제로 우리 살림과 운을 갉아먹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지요.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말 조심하라는 뜻으로만 알아들었어요. 나쁜 말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더라.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이 결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말을 가장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결국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결핍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핍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붙잡을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작은 기회가 와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고 좋은 제안이 와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스스로 물러서게 되지요. 결국 돈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 돈이 들어올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뇌는 반복되는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이 뇌 속에 깊은 길을 만들어요. 마치 산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뚜렷하게 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의 길이 우리 마음 속에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길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야 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는 말씀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무소유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을 미덕으로 삼으라는 뜻도 아니고요.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는 일이 없다는 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말, 이런 말들은 무소유의 정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가진 것조차 부족하고 초라하다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셈이니까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버릇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탄형 말버릇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그냥 넋두리처럼 들려요.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말을 습관처럼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데 있어요. 힘들다는 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실제로 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은 우리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집안 분위기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지요. 두 번째는 비교형 말버릇입니다. 옆집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남의 자식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러나?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부러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스스로에 대한 깎아내림이 숨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말을 반복하면 우리는 결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돼요. 설령 형편이 나아진다 해도 늘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비교형 말버릇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세 번째는 원망형 말버릇입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댁 때문에, 혹은 지나간 세월 때문에. 이런 원망의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그저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몸도 함께 지치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결국 그 어두운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기를 꺼려하게 되고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이 세 가지 말버릇, 한탄형과 비교형과 원망형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두고 갈증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 그게 바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지요. 통장에서 돈이 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무언가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기운이고 우리의 에너지이고 결국은 우리 집안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행운, 작은 기회,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다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작은 복들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함부로 했나,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윗세대도 다 이런 말버릇을 갖고 사셨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말버릇이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결심이나 대단한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늘 아침 밥상에서 딱 한마디만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오늘도 이렇게 밥 한 끼 차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 잘 안 붙으실 거예요. 어색하고 심지어 억지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돼요. 말이 먼저 바뀌면 마음은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자식과 통화할 때 습관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반가운 마음으로 받으시되 돈 걱정하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도록 해보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밥은 잘 챙겨 먹니? 몸은 괜찮니? 회사 일은 할 만하니? 자식은 부모님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낄 때 더 자주 전화하고 싶어져요. 반대로 통화할 때마다 돈 걱정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전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게 자식들이 자주 안부 묻고 자주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통화할 때 오가는 말부터 바꿔보시는 게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소리지어 말해보시라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오늘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오늘 손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소리내어 말하는 건 다릅니다. 소리를 내면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한 번 더 다독여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말을 바꾸고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이웃 어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말버릇이 참 거칠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고 팔자야, 되는 일이 없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 권유로 절에 다녀오신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법당에서 스님 법문을 듣던 중에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 후로 이분은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말 대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고 자식들한테 돈 걱정하는 말 대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좀 어색해했다고 해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고 자식들과의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집안에 좋은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말버릇을 바꿔서 생긴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분의 삶은 분명히 더 평안하고 따뜻해졌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큰 깨달음은 큰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그 말버릇 하나 고치는 게 바로 수행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들어가 참선을 하거나 거창한 기도를 올리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되는 일이 없다는 말 대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형식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작은 실천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를 걸어와서 좋았다. 오늘 이웃이 나눠준 김치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서 빨래가 잘 말랐다.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조금 더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지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처음엔 아무 소용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며칠 해봐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다음 날 바로 열매가 열리진 않잖아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바꿨다고 내일 바로 살림이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작은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집안에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변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정말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오신 분이에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시집을 오셔서 시부모님 봉양하랴, 자식 넷을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겨울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텃밭을 매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을 하셨고 허리가 휘도록 자식들을 업어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정순 할머니한테는 오래된 말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도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팔자가 사납다.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은 정순 할머니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밥을 하다가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팔자가 사납다는 말이 나왔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 날씨가 궁어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도 이런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장성해서 집을 떠난 뒤에도 이 말버릇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 말버릇은 더 깊어졌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되뇌곤 하셨어요.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고 자식들도 저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요.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오랜 친구가 절에 함께 가자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어요.
그저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려는 심산이었지요. 절에 도착하니 마당엔 목련이 활짝 피어 있었고 법당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법당 한켠에 앉아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어요. 그날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살림을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실제로 되는 일이 자꾸 없어지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아간다는 말씀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셨습니다. 평생을 팔자가 사납다, 되는 일이 없다 하고 말해온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게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걸까? 정말 팔자가 그렇게 사나웠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도 적지 않았어요. 자식 넷을 무사히 키워낸 것, 큰 병치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렇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서 절에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그런데 그동안 정순 할머니는 이런 감사한 일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힘든 일에만 시선을 두고 그걸 말로 반복해왔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무척 어색했어요.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아차 싶어 삼키는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로 예전 말버릇이 튀어나와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정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작은 종이를 붙여두고 거기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적어보기로 하셨어요. 처음엔 겨우 한 줄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당 한켠 장독대를 정리하며 예전 같았으면 이 더위에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번엔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다. 가을이 되어 김장을 담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리 아프다, 힘들다 하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번엔 자식들이 도와주러 온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순 할머니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정순 할머니 표정이 예전보다 한결 밝아졌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식들도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부터 듣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어머니 목소리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식들의 전화 횟수도 늘어났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순 할머니의 살림살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큰아들의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이런 변화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라고 믿으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지금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고 하늘을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하는 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순 할머니가 예전에 하셨던 것과 같은 말버릇을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버릇 하나가 삶 전체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말버릇,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또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자식을 키운 부모들한테 이 비교의 말버릇은 참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옆집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저 집 딸은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잘 갔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연스레 우리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늘 이런 말이 따라와요. 우리 집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부모의 걱정이나 안타까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듣는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와의 대화를 점점 피하게 만들어요.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집에 가기가 꺼려지게 되지요. 결국 비교하는 말버릇은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멀어진 관계는 다시 부모의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외로움은 또다시 부정적인 말버릇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비교의 말버릇은 자식한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비교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살림을 남의 살림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옆집은 새로 집을 넓혔다더라. 저 집은 자동차를 새로 뽑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 집이 옆집보다 나아진다 해도 그때는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아무리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도 마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안,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마음 앞에서는 하찮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찮게 느껴지는 마음이 다시 부정적인 말로 이어지고 그 말이 다시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말버릇은 원망하는 말버릇입니다. 원망이라는 건 참으로 끈질긴 감정이에요.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시댁에 대한 원망, 심지어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원망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원망들이 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시부모님께 받았던 서운함, 남편이 무심하게 던졌던 말 한마디, 자식이 무심코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망은 종종 말로 표출됩니다. 그이는 젊어서부터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자식들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그 원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원망은 상대방을 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망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갉아먹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몸에도 병이 옵니다. 화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울화가 결국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버릇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식들의 마음에도 그 원망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자식이 나중에 자기 가정을 꾸릴 때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결국 원망의 말버릇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버릇, 비교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우리는 이게 문제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하고 넘어가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곧 우리 집안의 공기를 만듭니다. 맑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집이 있고 무겁고 축축한 공기가 흐르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를 만드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버릇이 어떻게 우리 삶과 살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정신으로 사셨어요. 산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시며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건 마음의 태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물질적으로 적게 가지되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가지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살림, 더 좋은 조건을 바라는 마음이 지금의 현실과 부딪히면서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말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적게 가지더라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넉넉함이라고 하셨어요. 말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결핍이 가득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 역시 자연스럽게 말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바꾸어야 할 건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물론 말을 먼저 바꾸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바뀌면 마음도 서서히 따라오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인연이라는 개념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에 의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우리가 뿌린 씨앗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뱉는 말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뿌리면 부정적인 인연이 자라나고 감사한 말을 뿌리면 감사한 인연이 자라나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밝고 감사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편안하게 느낄 겁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즐거운 일이 될 거고 이웃들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뱉는 말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고리예요. 그리고 이 인연의 고리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로, 손주들에게로 이어지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는 자식들이 그들의 자식을 어떻게 대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늘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기도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원망하고 한탄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물려받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는 결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감사함인가요? 아니면 결핍인가요? 평안함인가요? 아니면 불만인가요? 우리는 흔히 마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마음은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과 말에 의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말을 한마디 더 하면 내 마음속엔 감사함이라는 씨앗이 하나 더 심어지는 거예요. 오늘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 참으면 내 마음속엔 그만큼 평안함이 자리 잡을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야기와 깊이 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텅 빈 마음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마음은 오히려 더 큰 충만함을 느낀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건 결국 마음속 결핍을 계속해서 키우는 일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말을 반복하는 건 마음속의 충만함을 키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뱉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입에서 돈이 새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여러 말버릇들을 짚어보았고,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말버릇이 실제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그 말버릇의 뿌리에는 결국 우리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해왔나 하는 생각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힘든 세월을 견디며 자식들 키우며 살림을 꾸려오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말버릇이거든요.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일이 없다는 말 대신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요. 돈이 없다는 말 대신 지금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요. 남과 비교하는 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말을요. 원망하는 말 대신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감사하는 말을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살림과 집안 전체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4월입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에요.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야말로 우리도 우리의 말버릇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부정적인 말버릇들을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봄과 함께 새로운 말버릇을, 새로운 마음가짐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 속에 있어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앞으로 며칠간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말년의 복을 부르는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한 말, 감사한 말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